달마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제 채널 리뉴얼 소개는 끝났고,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뭘 하나 설명드릴까. 네, 이러다가 제가 선택한 게 최근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최근 매매 패턴은 아니고 사실, 기존부터 꾸준히 스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최근에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매매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최근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증시가 좀 어렵습니다. 주식 장이 좀 어려워요. 단타를 치려고 해도 전강 후약이다 보니까 장 초반엔 좀 잘 올라가고 장 후반에는 막 갑자기 급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많고 다들 좀 탱탱가레님 베트남 들어가시는구나. 베트남 가셔서도 계속 유튜브 봐주세요. 탱탱가레님 감사합니다. 계속 온 줄 알았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베트남 들어가시는구나. 가셔서는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하시려나? 주식 하시고 계속 와주세요. 일 때문에 가시는 느낌인데, 우선 이어는 가볼게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뭔가 끝내야 좀 마음이 편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 증시가 어려워요. 전강 후약 장세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침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한 10시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침 9시 반부터 갑자기 장이 막 하락을 하고 마지막엔 약하게 끝납니다. 갑작스러운 급락 종목도 나오고, 저도 뭐 밴드에는 매매 일지를 한번 공유했었고 제가 그냥 삭제는 했어요. 좀 별론 것 같아서 매매 일지 우선 지웠습니다. 우선 저도 10월 매매는 좀 안 좋았고 11월 들어서도 사실 단타 매매는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괜찮은 종목을 몇 개 선택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0월 매매도 안 좋았고 그리고 11월 초에 매매도 조금 안 좋았고, 근데 달라진 건 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 매매에서 단타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고팔고로 많이 했다. 좀 단타 횟수를 줄이고 괜찮은 종목을 조금 길게 가져가자라고 제가 전략을 수립했고, 이렇게 매매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조금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엄청 잘 나고 있어요. 지금 좀 큰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우씨 댐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선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다들 후원을 좀 잘 주셔갖고, 탱탱가리님이 너무 많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이게 5등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수정해봐야지. 4등까지 나오네. 네.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다시 이어가면 제가 10월에 매매가 안 좋았고 11월도 안 좋았지만 다시 좋아졌다. 그래서 달라진 건 뭘까 했더니 단타를 좀 줄이고 있고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매를 줄이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쉬운 종목이 많았습니다.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19,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30,000원이 넘었죠. 근데 제가 한 15% 정도 이익 보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너무 큰 종목이에요. 갖고 있었으면 거의 뭐 몇 달치 이익이 다 한 번에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자력 테마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종목인데 제가 팔고 나서 벌써 한 2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그 자이언트 스탯도 마찬가지. 제가 메타버스 항상 많이 외쳤는데 너무 빠르게 익절을 했습니다. 다 세 종목 다 제가 뭐 손실난 종목은 아니고 다 이익이 난 종목인데, 아쉽다고 표현을 하는 건 대부분의 문제는 짧았습니다. 너무 매매가 좋은 종목이었는데 너무 짧게 단타로 매매를 했어요. 단타로. 따라서 섹터가 좋다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갈 종목, 올라갈 종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근에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크게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확률을 높이자. 주식이라는 건 확률을 높이자라는 거지 정답을 찾자라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반의 확률인데 그 반반의 확률을 조금만 높여보자.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길게 가져가자. 스윙 매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뭐 제가 길게 가져가자는 건 장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기 투자 몇 달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2, 3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 뭐 1주에서 뭐 3주라고 적어놨지만 더 길게 뭐 4주, 6주까지 뭐 2달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스윙 매매가 최근에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단타보다. 그러면 어떻게 스윙 매매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스윙 매매를 해야 될까? 저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개념. 저의 방송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골든크로스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정배열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5일선, 21선, 뭐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배열 되어 있는 거. 이런 걸로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 날 관심 종목을 해놨던 종목들이고 지금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뭐 골든크로스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딱 2개만 보겠습니다. 딱 2개만. 이평선을 좀 크게 하고 이평선을 딱 2개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딱 2개만 남기고 5일선이랑 21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차트를 복잡하게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차트 보시면 지저분합니다.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 지지선도 걸었는데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도 61선, 121선 지울게요. 그리고 5일선이랑 21선을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지울게요. 최근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뭐 엄청 강하게 올라온 거 아시죠?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도 이날 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이날은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이날 봉이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급등이 나오면서 21선을 완벽하게 돌파했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매수했다면 이날 매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갖고 있고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5일선과 21선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이날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행보해줬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쉽다고 표현했던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옛날 것 과거로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이때 5일선과 20일을 뚫고 올라갑니다. 뚫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홀딩을 합니다. 쭉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이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선 돌파해서 매수하고 또 무너질 때쯤 지지받았습니다. 그때 이때는. 가져가다가 잠깐 무너지고 다시 쭉 오릅니다. 아니면 팔아서 됩니다. 매도해도 됩니다. 이때.
매수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도 팔고 이때 매도하고 그러니까 25일선과 21선이 돌파하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을 때 매수하고 그냥 쭉 가져가는 겁니다. 21선이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이때 내려오고 나서 매도하면 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절대로 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이라는 거는 몰라요. 무릎은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깨는 데드 크로스가 난 지점. 21선이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다른 종목도 계속해서 볼게요. 한번 적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 제가 갖고 계신 건 다 아실 것 같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때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이때 나왔죠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1선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겠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 내려오고 무너질 때쯤 매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때 골든크로스 나왔고 이 다음 날이나 이때쯤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팔 이유가 없어요. 팔 이유가. 뭐 이때 팔면 가장 좋겠지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못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어깨라고 표현할게요. 어깨. 최근에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요. 뭐 옛날 과거부터 계속 그러긴 했지만 최근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금 최근에 증시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이브 차트가 엄청 이뻐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얼마였냐면 이때가 10월 28일 15,000원이 내려갔어요. 거의 4% 하락을 했습니다. 4%.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런 날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털립니다. 다 털려. 저도 마찬가지고 털리고. 근데 차트를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다시 차트를 쭉 보시면 털릴 이유가 있나요? 지금 5일선, 21선 계속 위에 있고 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4%를 이렇게 한 번씩 겁을 줘요.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겁을 주고 다음날 한번 다시 올려버리고 그리고 한번 급등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겁을 주거든요. 근데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팔지 말자. 그냥 가져가자. 만약에 떨어져서 21선 아래로 꼬꾸라진다. 이때 팔자. 어깨.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가장 최고점 머리에서 팔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게 크거든요. 머리에서. 혹시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때 팔기 싫으니까 이때 파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무시해버리고 올라가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엄청 흔들어요. 자이언트 스텝 아시다고 했는데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났고 잡았다면 뭐 이쯤 잡았겠죠. 이쯤 잡았으면 아마 물렸을 겁니다. 이때 하락하니까 물립니다. 그러면 21선 무너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안 무너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쭉. 그리고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못한다.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매도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깨지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뭐 의미 없는 계속 이런 행보를 했고 21선 돌파하는 척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뚫는 척 하고서 무너질 때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21선 뚫은 걸 확인을 하고 다음날 들어가는 게 나와야죠. 자, 22선 이렇게 뚫은 거 보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봉, 이렇게 위에 꼬리 달리니까 다 털렸어요. 저 또한. 근데 위에 꼬리 달았지만 지금 보면 21선과 거리도 있고 뭐 추세가 무너진 게 절대 아닌데 제가 다 털렸습니다. 전 털렸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결국은 뭐 21선 깨지진 않았어요.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무너지지 않은 종목을 하루가 이렇게 흔들렸다고 파는 모습이 좀 요즘 시장의 추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 때 파는 게. 또 하나 뭐 볼까요? 제가 펄어비스란 종목을 금요일날 살까 말까 하다가 샀어요. 왜 샀냐 볼게요. 21선 돌파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돌파해서 이때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이때 만약에 물렸겠죠. 이때 샀으면 물렸을 겁니다. 무너지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골든크로스 났죠. 근데 저는 이때 못 샀어요. 이때도 못 보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올랐죠. 이때 가격이 8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10만원이 넘고 올라왔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21선을 깨지 않고 딱 보시면 21선 부근에서 딱 멈췄어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지지받는 걸 보고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게 물린다면 21선 깨질 때 팔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1선 깨지 않고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상승을 해준다면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지금 이래요. 예를 들어 두산종업도 보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많으시죠? 두산종업은 이때 골든크로스 났고 쭉 올라갔고 무너지고 지금 계속 무너지고 계속 횡보했습니다. 이때 재미가 없었죠. 올라갔어도. 근데 이때 골든크로스 나왔고 이 장대 양봉엔 아마 못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들어갔으면 이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전 없습니다. 두산종목업은. 이때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포를 줍니다. 공포.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공포. 팔아라. 근데 다음날 다시 한번 올려버리죠. 그리고 또 올려버립니다. 다 털려요. 다. 다 털립니다. 최근 이런 흔들림에. 너무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스윙을 지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시장이 좋은 종목, 좋은 섹터에서 이유 없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팔아요. 뭐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팔아요. 근데 시장은 좋은 종목은 이유가 없는 하락은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다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쭉 다시 올라요. 쭉 올립니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판 사람은 다시 살까? 이러다가 물립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계속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잠시만요. 운영자를 추가해드려야겠다. 됐습니다. 지금 종목 한번 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제 위주의 종목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모든 종목의 추세가 다 이렇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 종목들 좀 올려주시면 카카오게임 볼게요. 카카오게임. 카카오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네. 22선을 뚫고 올라왔죠. 네.
아마 이날은 못 샀을 거예요. 대부분 못 삽니다. 그리고 20선 뚫었으니까 이날 확인을 하겠죠. 지지를 받는지. 이날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는 쭉 오릅니다. 쭉. 근데 지금 보면 이뻐 보이죠? 이게 엄청 이뻐 보입니다. 근데 볼까요? 일자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흔들림을 줍니다. 흔들림을. 그리고 이날 보세요. 이날 10월 14일날 이때 10월 14일날 고점이 10%였고 종가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 보면은 11월 4일에 고점이 플러스 10%고 종가가 플러스 2%입니다. 이러니까 다 털립니다. 근데 11월 5일에 어떻게 됐을까요? 7%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요즘에 좋은 종목에서 니네는 수익 안 주겠다 약간 세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엄청 흔들어요. 엄청. 이것도 밑구리 담가보세요. 엄청 흔드는 겁니다. 엄청.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위직 스튜디오 갖고 있다고 했는데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아프리카TV도 엄청 지금 올랐죠. (2만원에) 2만원이요? 2만? 아니겠, 이건 잘못 말씀한 20만원인 것 같아요. 20만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엄청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21선을 뚫고 올랐죠. 이날 못 샀을 거예요.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이쯤 샀겠죠. 만약에 사면 매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흐름을 줍니다. 하락이 나와요. 하락. 근데 팔아야 되나요? 21선이 안 깨졌는데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갑니다. 수익이 갖고 있었으면 20%의 수익이 났겠죠. 컴투스.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락이 나오면 나는 어깨에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쭉 갖고 갑니다. 급락이 나올 종목은 아니잖아요. 컴투스 볼게요. 컴투스도 엄청 추가 안 해놨지? 컴투스도 최근 엄청 올랐죠. 컴투스는 지금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한 30% 올랐어요. 30%. 근데 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의 실현을 보면 엄청나게 이런 몽도 나오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다음날 한번 올라주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가 사실 조금은 고민해봐야 될 자리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21선에 근접을 했어요.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가 어깨였다면 무릎이었다면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이제 어깨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21선을 지지해주면 팔 필요가 없는 거고 21선이 무너지면 팔아야 되는 자리. 이런 식으로 확률,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전기술 반갑습니다. 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다 똑같아요. 지금 종목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돌파했죠. 돌파하고 만약에 샀으면 이 자리에 샀겠죠. 그러다 급등 나오고 이날 보시면 한번 공포를 주죠. 마이너스 7%입니다. 이날이 잠시만 이게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이때 개인들이 아마 다 털렸을 겁니다. 다 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이 다음날 플러스 9%입니다. 다음날. 또 이날 또 오르고 지금 또 이렇게 흔들었죠.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때 또 개미 다 털리고 또 한번 급등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흔들어요. 이유가 없는 하락이 나옵니다. 이유가 없는 하락.
오세 임플란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종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21선을 지켜주고 올라가고 21선이 무너질 때 이때 매도를 하자. 지금 이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오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내려왔고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돌파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는 정반대의 종목이죠. 이거는 이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지 지금이 바닥이라고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종목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사서 이게 무너질 때 팔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미 무너진 상태의 종목을 KINX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임이 좋게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금요일날 보시면 22선을 딱 터치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추세에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아요. 제가 가져간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또 오해가 생길까봐 계속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가져간다는 게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면서 21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럼 파는 게 맞지만 지금은 지지해줬다.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에서는 종목을 쭉 봤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22선을 돌파한다. 좀 관심 가져보자 하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지켜주고 또 급등 나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1선을.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이 나왔죠. 이거 변동성이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심합니다. 네. 근데 주가는 결국은 이때 18,000원도 안 됐었는데 지금 22,000원입니다. 갖고 있었으면 20% 수익 났을 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지금 다. 네. 지금 주가 추세가 다 이래요. 다. 종목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서 그럼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에서 어떤 종목이 차트가 22선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바뀐 케이스가 아니라 항상 이건 항상 최근에 너무 시장이 더 흔드니까 막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이렇게 매매하자라고 제가 오히려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만 볼게요. 해성 DS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21선 뚫었어요. 우선은. 근데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21선을 잘 지켜주는지 보고서 만약 잘 지켜준다라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샀다고 해도 21선 지켜준다고 해도 사고 나서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샀는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네.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락할 때 손절을 안 하면 안 돼요. 손절.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데 확률을 높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때 샀다, 뚫어서 샀다, 올랐다, 지지해줬다, 올랐다, 골랐고 이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 안 팔면 이렇게 돼요. 이때도 뚫는 것 같아서 샀어요. 만약에 다음날. 근데 바로 무너졌잖아요. 이런 팔아야 돼요. 이때 손절. 마지막 종목 파마리서치. 너무나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뚫었어요. 네, 지금까지 배운 걸로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뚫었어요. 이때 샀으면 잘못 산 거예요. 사실 이때 샀어야 되고 뚫었어요. 근데 지금 딱 애매하죠. 네, 깨진 것처럼 하다가 들어올리면서 지지를 딱 해줬어요.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만약에 월요일날 오른다면 털린 게 맞습니다. 이게 장중에 터는 건 사실 장중에 털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 종가를. 덱스터는 엄청 이쁘죠. 갖고 계셔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덱스터는 이때 21원 돌파했고 이때는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했어요. 이때 성공한 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다음날 지지해주면서 급등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엄청 흔듭니다. 엄청 이거 한번 흔들었고, 이것도 그냥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하락폭이 엄청났을 거예요. 하락이 마이너스 9입니다. 마이너스 9%.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이 터졌죠. 상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그러니까 나는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때 마이너스 9에 팔았는데 다음날 상한가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9 때문에 손실 보는 것보다 이 올라간 걸 못 먹었다 이 마음 때문에 진짜 멘탈이 털립니다. 멘탈이. 그리고 나서 아마 상한가를 갈 때 따라 사요. 따라 사. 멘탈 털리고 또 따라 사. 그리고 나서 또 하락하니까 또 털립니다. 또 2차 손절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올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2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세요. 그냥 9%. 잘 잡았다면. 그리고 이런 종목, 이 종목 워낙 세니까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난 마이너스 한 10%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 자리에서 우선 5일선은 무너졌어요. 이 5일선이 무너졌을 때 파시는 분도 있어요. 좀 빠르다면. 근데 많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5일선은.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좀 내려왔고 22선은 지켜주면서 지금은 지지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와서 21선에 기회 주고 21선 지지를 잘 받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때 잡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지지 받는 거 보고. 엄청 다 털렸어요. 이거 다. 이거 이익 나신 분도 있겠지만 손절 나신 분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종목. 위메이드.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네, 위메이드 보세요. 위메이드. 이때 21원 돌파했죠. 이때 깨는 것처럼 하고 흔들었고 안 깼습니다. 올라가고 지지해줬고 다시 한번 지지해줬고 쭉 올라갑니다. 털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털릴 이유가 없죠. 왜 털려요 이걸? 안 깨졌는데. 안 깨졌잖아요. 21선이. 돌이켜보세요. 지금 최근 추세가 다 이렇다니까요. 다 이렇게 한 번씩 무서움을 줍니다. 공포를 줘요. 공포를. 지금도 공포를 주는데 21선 잘 지지해주죠. 이거 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지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털리지 말자. 이런 거에, 이런 작은 흐름에 잘 잡았다면. 비싸게 잡았으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털리죠. 당연히 손절 나가죠. 이거는.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21선 돌파를 성공했다. 그러면 매수할 차례입니다. 매수할 차례. JYP 마지막 마지막 계속 마지막인데 JYP 반가운 종목이어서. JYP도 엔터주가 다 그래요. 지금 엔터주가 다 21선 뚫고 올라갔죠. 이때 아마 매수를 많이들 했을 거예요. 많이들 매수할 자리예요. 매수. 그리고 나서 물립니다. 물리고 시작해요. 근데 21원 지지 잘해줬고 올라갑니다. 이때 만약에 물렸는데 이때 21선 안 깨졌는데 손절했으면 손절이 나갔겠죠. 어느 분은. 그리고 나서 쭉 올려요. 쭉 올려요. 계속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공포를 줍니다. 꼬리 달고 나오죠. 지금도 한 번 크게 치고 올리고 지금 계속 횡보하다가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크게 별로 안 커요. 마이너스 3% 정도. 이 종목에서 마이너스 3%는 그냥 흔드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지. 지금 21선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엔터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엔터주가 끝난 게 아니라면 21선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거예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터주.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날. 예.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로만 볼게요. 공부하고 있는 걸로만. 근데 다날은 좀 재료가 있는, 사실 지금은 차트만 보는 거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좀 재료를 봐야 되는 거라서, 다날은 뭐 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때 뚫었죠. 뚫고 나서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엄청, 이때 원래 그냥 거래량 없었어. 네. 이때 아마 많이들 매수하겠죠. 골든크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 다 매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흔듭니다. 흔들어요. 윗꼬리 계속 따라요. 윗꼬리. 꼬리. 지금 그러고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짜리예요. 저가는 마이너스 13%였네요. 지금 마이너스 13%짜리 봉이 나왔고 다시 한번 플러스 4%짜리 나왔습니다. 이때 잘 잡은 사람은 버티는 게 맞고, 이때 잡은 사람들은 다 털리겠죠. 털리는 건지 아니면 파는 게 맞을 건지 모르겠어요. 이때 잡는 게 실수예요. 이때 잡으면 안 되지. 예. 아마 이때 잡으신 분들은 버틸 겁니다. 21선이 안 깨졌으니까. 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코미코 에코케까지. 예. 코미코 에코케까지. 진짜 마지막 끝. 코미코. 그러니까 같이 볼 수,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제가 보는 걸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코미코라는 종목은 제가 너무 모르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인데요. 이게 3만원짜리인데 하루 거래량이 3만이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1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거래대금이 10억입니다. 10억. 하루 거래대금이 10억. 네. 이런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트만 볼게요. 차트만. 이때 뚫고 올라오고 지금은 계속해서 뭐 엄청 무서워요. 네. 근데 20에서는 안 깨졌으니까 지금은 뭐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깨지면 파는 게 맞고.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10억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3만이면은 3만원짜리가 3만 거래량이면 1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명 정도만 뭉치면 이거 하루 거래량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에코캡 마지막. 이거는 파는 게 맞았죠. 네. 뚫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갔습니다. 머리는 6이었어요. 머리. 누가 봐도 머리죠, 이건. 머리는 못 파니까. 그리고 횡보합니다. 20일은 지지해줄 거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지해주겠지. 지지 안 해줬네? 거래량 터지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손절해야죠.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지금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끝. 네. 다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가 저한테 봐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고 지금 이평선만 이해하셨다면 모두가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너무 쉬운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복합적으로 뭐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붙는다든지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걸 봐야겠지만, 그냥 지금은 차트상으로만 본 겁니다. 주식은 차트만으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 개를.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21선 돌파를 만약에 종목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이 자리가 무릎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릎이라고. 그리고 22선이 깨지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조금 하락 나오는 건 조금 때려 맞으면서, 근데 버틸 수 있다. 나는 싸게 샀으니까, 무릎에 샀으니까 굳이 머리에서 팔 필요 없으니까 버텨보겠다 하면서 부분 익절하면서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가. 네. 부분 익절을 안 하면 못 갖고 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플러스가 만약에 플러스 1000만원이 찍혀있다. 근데 이게 막 플러스 500만원, 400만원 내려가면 사람이 못 참아요. 저도 못 참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부분 익절을 항상 하자.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익절을 하면서 22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깨질 때까지.
즉 최고점 머리를 찍고 고점에서 못 판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못 팔아요. 그건 팔면 그냥 운입니다. 운. 나는 무조건 고점으로 판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의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선이 깨진다. 21선이 깨지면 전액을 매도하자. 21선이 깨지는 자리가 어깨입니다. 어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겁이 많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100% 확률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률을 높이자. 이런 게 확률 보신 것처럼 대부분 확률은 높아요. 21선 돌파하고 바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그 종목이 힘이 약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드디어 끝났네요. 계속 봐드리다가.